최근 갑자기 7광구가 큰 화제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부가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지 않았다, 무능한 정부이다라며 비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문제제기에 이어 MBC도 지난 6월 13일 PD수첩에서 제7광구 신화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으로 7광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7광구 문제에 뒷짐지고 있는 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7광구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정치적인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뭐하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더 폭발시키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여당의 비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7광구 문제를 들고 나온 야당과 불편해하는 여당의 입장은 차치하고 실제 7광구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2025년 6월까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더 탐사와 시추 작업을 해서 석유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한국입니다. 석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작정 덮어두는 것은 7광구 공동개발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7광구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없다, 쓸만한 자원도 아예 없다라며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7광구에 대한 독점 욕심 때문에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상황에 현재 중국의 움직임은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현재 7광구를 둘러싼 여러 곳에서 석유자원 탐사 시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 종료를 선언하는 순간 중국은 7광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탐사선을 우르르 갔다가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7광구의 가치에 대해 침을 흘렸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공식적인 국가 간 협정이 발효 중인 7광구를 침범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7광구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7광구를 둘러싼 3개 지역에만 탐사 시추 공사를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해양 전문가들은 2025년 6월 22일 이후 중국은 7광구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시추를 강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은 중국의 소유이다며 중국 마음대로 들이밀 것이 확실합니다. 어차피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일 간의 대륙붕 협정을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과 대만 등 주변국의 영해를 중국 마음대로 침입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7광구가 더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천연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고 가스만 뿜어져 나오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이용 자동차는 퇴출되고 천연수소 이용 자동차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연수소가 가장 큰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7광구의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7광구의 지질구조가 전 세계 탐사 사례와 비교하면 천연수소가 다량 매장되어 있는 지질구조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이소구의 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2006년 한국산업자원부는 가장 유망한 광구로 기대되던 이소구에서 석유가스 추정량이 3,600만 톤으로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공동개발구역의 탐사 결과에 대해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탐사보고서에는 당초 발표했던 석유가스가 아니라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스의 인양 무게를 5곳에서 발견된 매장량을 모두 합친 숫자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숫자를 부풀리면서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과장해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산업자원부는 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을 어떤 식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이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발표가 한국 정부에 부풀린 것에 대한 반박일 수도 있지만 천연가스는 돈도 안 된다는 무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현재 7광구의 경제적인 가치는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광구에는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10배 수준이며 원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광구가 8년이 지나면 일본의 소나기에 그대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7광구는 대한민국의 대륙과 이어진 우리 땅입니다. 대륙붕은 해변에서 깊이 약 200캐리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입니다. 일본은 이 7광구의 땅까지 오키나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땅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리만 좀 가깝다 뿐이지 완전히 대한민국의 땅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왜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묶여있게 되었을까요? 1969년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만들어서 제주도 남쪽에 7광구를 설정합니다. 이 당시 국제법은 당연히 한반도 대륙에서 이어진 연장선에 의하여 완벽한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자신들의 영토와 거리가 가깝다면서 중간선 경계를 주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갑자기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은 7광구 공동개발 원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일본의 한일협력위원회에서 8억 달러의 원조금을 협박 삼아
일본의 야스기 위원이 한국의 김종필 총리에게 강요하고 경제개발 자금이 급하였던 한국이 결국 받아들이면서 정식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때의 공동개발협정 조약기간이 1978년 6월 22일부터 50년간, 즉 2028년 6월 22일까지 되면서 조만간 협정이 완료가 됩니다. 문제는 협정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일본의 독자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대륙붕해 경계에 대한 판결에서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판례에 적용을 받게 되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소유가 되어버리니 일본은 시간 끌기에 바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성 부족을 핑계로 아예 탐사 중단을 선언해버렸고 한국은 이후 어떠한 개발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정에서 한쪽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개발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조항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정에 의하면 협정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한쪽이라도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 연장 없이 바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7광구 개발에 대하여 일본에 제안을 하면서 어르고 달랬지만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7광구에 대한 개발 발표를 강력하게 발표를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자료 등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02년 8월 2일자 한일대륙분 공동개발구역에서의 공동조사 실시산업자원부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동협력사업으로 7광구 이소구 지역에서 5개 곳을 지정하여 3차원 물리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탐사는 2004년 3월 12일 탐사 완료를 확인하고 결과를 교환하는데 한국 석유공사는 3,600만 톤의 가채 매장량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일본 석유공단은 매장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굳이 사업성이 있다고 확인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결과 2006년 5월 26일자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다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5월 그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니카이 토시히로 경제산업성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공동으로 시추할 것을 제안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은 이 제안에 대하여 이런방구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가려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땅과 이어진 하나의 대륙인데 일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7광구 바로 옆에 중국이 해상유전을 4개나 가동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해저 파이프를 통하여 중국 대륙으로 쭉쭉 공급한다 하니 부랴부랴 빨대 효과로 빨려갈까봐 중국과 손을 잡으며 애걸하고 있는 모습이 기도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을 이끈 한일협력위원회 초대 회장인 기시 노부스케 일본 총리는 아베의 할아버지이며 패전 후 3년을 복역한 A급 전범입니다. 전범 기업들의 임원들이 대대수를 차지한 한일협력위원회의 협박에 맺어진 50년 협정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인 일본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순리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와 원유로 다시 부강하여 지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7광구를 그냥 빼앗기기에는 일본의 죄가 너무 큽니다.